XR 디바이스를 위한 사용성 평가에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좀 가볍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미전자 정보기술원하고 저희하고 XR 디바이스 개발 지원센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사용성 평가에 관련된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동을 전하는 IT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2018년도에 제가 IT 제품 제조 과정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한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 내용은 IT 스타트업, 그러니까 성공한 IT 스타트업들이 자기네 제품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가가지고 성공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들을 프로덕트 매니저 관점에서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IT 제품 서비스가 차별점을 갖는지, 그리고 해당 제품 서비스를 중심으로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존재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성공을 완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이거 뭐 내용이 깁니다. 근데 허무하게도 딱 정리해 놓고 나면 성공한 IT 스타트업들이 가졌던 어떤 그 차별점은 사용자 중심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용자랑 뜻과 소비자라고 하는 뜻이 조금 짚고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는 저희가 개발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제품을 돈 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용자는 소비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이 소비자보다 상위 레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올 거냐가 관건이고, 그게 차별점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과 상관없이 이 제품, 서비스를 얼만큼 좋아하는가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던져드리냐면, 사용성 평가라고 하는 게 결국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돈과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게 만들어줄까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디바이스 개발하시는 업체 관계자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실 디바이스 개발하시면서 사용성 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좀 궁금하고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용성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의외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신 분들이 좀 적더라고요. 물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진행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는데, 사용자 평가랑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 잘 구분들을 못 하세요. 근데 저희가 구글링을 딱 해보면 정말 쉽게 딱 나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좀 클리어하게 보여지는데요. 유저 테스팅이 사용자 평가고 유저빌리티 테스팅이 사용성 평가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용자 평가는 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용한가, 나한테 얼만큼 필요한가, 사용자한테 얼만큼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저빌리티 테스트는, 사용성 평가는 이 제품이 얼만큼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사용자가 이 제품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다양한 리스크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용성 평가가 관리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용자 평가가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고객이 과연 이 제품을 구매할까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가치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 제품을 얼마나 쉽게 방법적으로 이해하고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성 테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용성 평가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제품의 개선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잘 관찰을 해서, 그리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파악을 하는 게 사용성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성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태스크를 줍니다. 할 일을 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시키고 그걸 이제 관찰을 잘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너 왜 그런 행동했니?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행동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의미를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문제를 알게 되고 해결점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러프하게 제품 개발할 때 보통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컨셉을 검증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최소 밸류의 제품을 시장에 한번 뿌려보고 그리고 나서 시장 반응 본 다음에 프로덕션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중에서 사용성 평가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하는 단계로 좀 보시게 되면 컨셉을 도출하고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낼 때는 사용자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관여를 합니다. 특히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실제 수요를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평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써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도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평가가 많이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 그러니까 최소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들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사용성 평가가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가 실제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좀 함정이 좀 있어요. 저 미니멈 밸류 프로덕트를 시장에 내놓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기능을 만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하는 최소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품을 개발하시다 보면 대부분 회사나 개발자가 생각하는 최소 기능을 만들어서 시장에 풀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이 없어서 실패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용성 평가도 평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들어갑니다. 정량적 평가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을 하고요. 정성적 평가는 사용자의 태도를 분석을 합니다.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을 하는 그 정량적 평가에서는 그 행동 자체를 데이터화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 장비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장비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량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다수 사용자에 대한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수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면 그 제품을 사용을 하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정성적 분석, 그러니까 태도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행동 분석으로서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사용자의 행동 패턴 분석을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 의미를 찾아야만 사용성 평가에 의해서 발굴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 분석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험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이 적용이 되고요. 정성적 방법에서는 관찰법과 설문조사법들이 나옵니다. 실험적 방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스펙에 대한 체크예요. 이거 몇 센치로 만들어졌는지, 전극과 전극 사이가 몇 센치 간격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것. 뭐 설문조사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앙케이트입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거 좋아요? 보통이에요? 나빠요? 네, 그런 관점이죠. 조금 더 평가 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성적 평가는 그 분석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관찰법하고 설문조사법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 관찰법은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사용자가,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설문조사법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용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피실험자가 제품을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용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되게 주관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일반 사용자 대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야 합니다. 정량적 평가는 실험적 방법과 분석적 방법으로 좀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적 방법은 뭐냐면 전문가가 사용자에게 어떤 태스크를 주고 그 행동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에게 특정 시나리오를 주고 수행을 하게 한 다음에 사용자의 행위와 수행을 체계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이 트래킹 같은 것들이에요. 마우스 클릭, 뭐 로깅 데이터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로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비디오 촬영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행 시간에 따른 오류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실험적 방법들이 사실 공간적인 제한을 크게들 생각들을 안 하시는데요. 이 사용자가 태스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평가 실험실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석적 방법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석적 방법이 사실 XR 디바이스 관점에서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 이유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XR 디바이스에서 그러니까 영향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착용을 해서 그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데 이게 디바이스에서 의한 반응인지 아니면 디바이스에서 플레이된 컨텐츠에 의한 반응인지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존의 분석적 방법 안에서 쓰이고 있는 이 전문 감성법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용성 평가가 들어가는 거라서 제품의 특정 항목을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어떤 체크리스트 항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해진 평가 척도에 따라서 전문가가 측정 도구들을 직접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XR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전문 감정법 기존에 있었던 방법들이 잘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데이터에서 의미를 뽑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이 전문 감정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유용하고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시행을 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많이 좌지우지 되긴 하지만 만약에 측정하고자 하는 장비들을 잘 쓰게 된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되게 일관성으로 잘 나오거든요.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오토메이션도 가능한 거고요. 여기 예측 모형법 같은 경우에는 XR 디바이스에서는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좀 쌓여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델링을 해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없어서 이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XR 디바이스의 개발 동향을 통해서 XR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면 그 특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XR 디바이스가 요즘에는 대부분 다 멀티모달 디바이스에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극을 좀 많이 받아보고 싶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극적이고 자극적인 사용자 경험을 요구하니까 앞선에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막 다양한 센서들이 막 들어가고 액세서리도 막 들어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XR 디바이스에 대해서 뭔가를 사용성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얘가 컨텐츠의 영향인지 아니면 디바이스 자체의 영향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구분을 하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용을 하고 뭔가의 체험을 하는 장비다 보니까 그 사용자와 XR 디바이스 간의 상호작용과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그 체감 품질을 사용성 평가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동시 적용 가능한 어떤 기능들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복합 성능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좀 해봤더니 결국에는 체감 품질 측정 방법에 대한 것들이 아직 그러니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일반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일반화시켜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XR 디바이스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누적 데이터 단계로 나눠서 사용 전에서는 장치 조합, 그러니까 다양한 센서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조합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왜냐? 그런 부품들이 쓰이는 건 결국에는 사람들의 인터랙션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니까요. 네. 그리고 사용 중에는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디바이스화 됐을 때, 그리고 시스템에서 돌아갔을 때 그 효과가 적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 선정을 할 때 분명히 레벨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게. 근데 어떤 게 적절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용 후에는 적용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어떤 효과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 요거 좀 모터는 바이브레이션 좀 낮은 거 써도 돼, 뭐 이런 판단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성 평가 실험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실험실 개요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XR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체계 구축과 확립 그리고 원스톱 사용성 평가 지원이 저희 실험실의 목적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4가지 서비스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능과 성능의 효과 비교.
그리고 두 번째가 성능과 안정성의 검증, 그리고 세 번째가 트랙 레코드 확보. 트랙 레코드 확보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요 기업에서 확보해야 되는 기업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품 수요 기업 단위에서 부품 제조업체에다 요청을 많이 하죠. 수출하려면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 지원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단계에서 2번, 3번이 사용성 평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1번, 4번이 사용자 평가가 됩니다. 저희가 22년 올해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구축에 있어서. 그래서 사용성 평가 기반에 대한 환경 구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에 저희가 파일럿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라고 한다는 건 이게 실험실이 잘 굴러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4년도에 이제 정식 서비스를 한번 런칭을 하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그럼 체감 품질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매김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어떤 생체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정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그 장비가 어떤 컨텐츠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컨텐츠를 똑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경험을 해요. 그러면 장비로부터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는 정성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같은 파라메타에 대한 정량과 정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를 매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의미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건 장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비를 현재 이렇게 헤드 마운트 인터랙션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 그 고개 돌릴 수 있는 어떤 그 골격 범위 안에서 착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사용성 평가를 지금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 사용성 평가 리빙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요 리빙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화성시 쪽에 두 군데 스팟에서 하고 있고, 저 리빙랩이 물론 XR 디바이스 전용은 아니지만 XR 디바이스에 다 활용할 수 있는 리빙랩입니다.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리빙랩 지원 공간이 이렇게 유사실증 공간, 가상실증 공간, 지원 공간, 이렇게 코워킹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요양원, 유아원, 주거 공간, 상업 공간, 가상 공간 이렇게 해서 리빙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 같은 경우엔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설계 구축을 100% 충족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시게 되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침실과 기타 공동 공간 그리고 목욕실 같은 것들을 다 구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평가들을 하시면 됩니다. 유아원 리빙랩 같은 경우에는 유아원에서 교실 공간과 그리고 테이블, 의자, 교구 등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컨텐츠로 디바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진행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컨텐츠에 관련된 사용성 평가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 리빙랩을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과 같은 그런 상업역 공간도 저희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아마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가상 공간 리빙랩이 어떻게 보면 이제 XR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단계의 제품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자 평가 및 체험, 교육 등 뭐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 5명의 다자간 참여가 가능한 공간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성 평가 서비스 그리고 또 BM 진단 서비스, 인증 연계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니까 혹시 사용성 평가에 있어서 뭐 좀 진행을 하실 때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보유 장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VR 케이블가 있고요. 인체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장비들과 그리고 인체 측정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ICT 통합 시스템과 요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 가상장비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공간에서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버넥트 쪽에서 발표하신 것 같은데
여기 안전상의 이유로 실제 환경에서 실험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추락이라든지 화재라든지 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컨텐츠랑 여기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사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네, 특정 규격이 맞는 실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모토가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돕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지금 XR 디바이스 산업에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XR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